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드름인 줄 알고 홈케어도 하고 먹는 약도 하고 바르는 약까지 다 했는데도 잘 호전되지 않고 나빠지기만 하는 여드름이 있다면 이 질환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보시고 내가 정말 여드름이 맞았는지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여드름이 주로 중안면부가 아니라 이마, 코, 턱라인, 앞가슴 등 이런 부위에 분포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핑크빛이나 붉은색의 비교적 사이즈가 균질한 크기의 뾰루지들로 구성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여드름의 특징인 면포, 즉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없거나 매우 적게 보이는 경우. 네 번째로는 가려움증이 때때로 생기는 경우. 다섯 번째로는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에 잘 나아지지가 않고 특히 피지 조절제라고 불리는 로아큐탄 혹은 이소티논 같은 것을 복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악화되는 경험을 하신 경우. 여섯 번째로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일곱 번째로는 2차 성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사춘기 초반부의 아이들에게, 학령기 아동들에게 발생한 여드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7가지 사항을 모두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상당 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절반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아니라 곰팡이성 여드름이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은 말라세지아 모낭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라세지아 모낭염을 일반 여드름으로 오진해서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를 할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쳐서 여드름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라세지아라는 것은 곰팡이의 이름인데요. 사실 이 곰팡이 말라세지아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곰팡이입니다. 우리 몸에는 노말 플로라라고 하는 요 정상균총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세균층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A세균, B곰팡이, C세균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서 우리 몸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오히려 방어해주는 그런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상균총입니다. 말라세지아 역시도 이 정상균총의 일부인데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말라세지아의 번식이 정상균총의 원래의 밸런스를 깨트리고 말라세지아 번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로 모낭, 기름기가 많은 부위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모낭염의 형태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바라는 부위도 보면은 T존이라거나 턱, 앞가슴 같은 원래 기름기가 조금 많은 부위에 호발하게 돼요. 이 말라세지아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지루피부염이라거나 비듬 이런 것들도 이 정상균총에서 말라세지아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가능한데요. 이 곰팡이가 많이 번식해 있다는 것을 검증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드등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우드라이트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병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모낭염 부위에 주로 밝은 푸른색으로 강조가 되면은 말라세지아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모낭염 부위를 조금 짜거나 해서 나오는 분비물을 슬라이드에 묻힌 다음에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서 곰팡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환자분들의 병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실제로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말라세지아 모낭염의 치료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면 사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말라세지아 곰팡이도 고온 다습한 환경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피지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지질을 가수 분해해서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지질이 많은 부위에 더 호발하고 번식을 잘 하게 됩니다. 따라서 땀을 흘린 뒤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T존이나 앞가슴 부위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세안을 하거나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피부에 달라붙는 의복은 피하고 통기가 잘 되는 천으로 이루어진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케이스가 학령기 여아,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에 여자아이들 중에서 T존에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자극해서 이쪽에 말라세지아 모낭염이 생긴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것을 일반적인 모낭염이나 혹은 여드름으로 오인해서 치료를 해서 잘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세안이라든지 위생 개념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샤워를 하거나 제대로 머리를 샴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이마를 자극하게 되면은 이부 위에 말라세지아가 많이 생겨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에게 세안을 잘 시키도록 그리고 샴푸를 잘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머리 스타일도 이마가 자극되지 않도록 올백으로 바꿔주는 경우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상당수가 호전되어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습관과도 영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지질 분비라는 측면에서는 여드름의 악화 인자와 상당히 비슷한데 초콜릿이나 술, 단당류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해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팡 터지는 상황, 이 상황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 피지샘을 자극하게 되면서 지질 분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슐린 분비를 촉발할 수 있는 단당류라든지 그런 초콜릿이라든지 가공식품, GI 지수가 높은 식품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일반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말라세지아 모낭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성 여드름, 그러니까 말라세지아 모낭염이 사실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은 아니지만 한번 오진되게 되어서 장기간 악화되면은 그 자체로 피부가 많이 상하고 장벽도 무너지게 되고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